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느끼실란가 모르겠네요. 네. 김원비 작가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리가 약간 탁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걱정이네요. 그래서. 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까? 제가 토요일에 결혼식에 갔는데 이렇게 원형 테이블에서 이제 예식 1부, 2부 보면서 밥 먹는 예식이었는데 제 왼편에 앉은 친구 부부가 확진이 됐다고 오늘 오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자가진단 키트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시는데요. 오늘 아무튼 며칠 전에 네. 근데 이제 자가진단 키트도 해서 음성 나오고 별다른 증상은 없는데 찜찜해서. 그래도 걱정돼서 네. 뭐 YG는 자기 얼마도 괜찮다고 걸리면 핑계 끼며 쉬겠다고. 아니 그리고 뭐 혼비님한테 바이러스 없는 건데 뭐. 왜 그러세요?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 그러지. 나 이거 혼비님한테 얼마다. 아무튼 우리 바이러스 했는데. 바이러스 나누는 사이가 친한 사이라고 어딘가 쓰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예. YG님 책에 맞다. 자기가 쓴 거 아니야? 우리는 바이러스 살아간다. 네. 야, 지가 쓴 글도 기억 못하는 점점 JYP 닮아가는 YG. 네. 아무튼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혼비님이나 저나 다 4차까지 백신 맞은 사람들이고 뭐 YG는 JYP는 왜 4차를 맞아? 나이. 죄송해요. 저는 기저질환자여서 맞았는데. 네, 전 JYP는 왜 맞았지? 대상자라서 저기 나라에서 맞으라고 했어요. 50대 이상 죄송해요. 굳이 여기서 또 나이를 또 딱 아니 뭐 젊어 보인다는 뜻인겠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 직전에도 뭐 녹음을 하고 왔는데 너무 힘들죠. 네,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유난히 좀 숫자 높은 마스크를 지금 맞아요. 하고 계세요. 네. 맞아요. 그 다른 마스크로 바꿔드릴까요? 아니요, 걱정돼서 그냥 이거 끼고 오늘 혹시 방송이 제가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산소 부족인 것으로. 자, 그나저나 지금 방송이 업로드된 오늘 11월 14일 네, 역사적인 날이죠. 운명의 날이죠. 운명의 날은 이제 몇 주 후고. 역사적인 날. 운명의 날은 3주 후입니까? 2주 후입니까? 운명의 날은 아마 11월 30날일 겁니다. 11월 30일. 네.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네. 카타르 월드컵 기간 일부 맞물리면서 저희가 책걸상 시즌 5 제작비 크라우드 펀딩을 합니다. 그 매년 다가오는 연말을 쫄깃쫄깃하게. 네, 그래서 뭐 물론 우리는 이제 성사되기를 바라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주 약간 안 되면 오히려 맞아요. 여기서 해방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그런 마음. 살짝 있고 하지만 해방되는 마음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훨씬 클 거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복잡합니다. 사실 더 공교롭게도 성사가 안 되길 바라시는 분들이 있죠. JYP, YG, 혼비님 배우자들. 네. 그분들 말고도요. 저 성명회사 회사 사람들은 대부분 성사 안 되기를 바랍니다. 유일하게 소연 PD만. 소연 PD도 뭐 안 바랄 수도 있어요. 네, 일이 하나 주니까. 네. 가장 성사 안 되기를 바라는 분은 우리 대표이사님. 네. 그러면 소연 PD도 빼면은 뭐 송수연 기자님 정도나. 송수연 기자도 그리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연장을 가끔 불려 나오기 때문에. 그렇네요. 근데 소연 PD님도 성격상 아니라고 도리질 할 만도 한데 가만히 계셨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도리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모션으로. 그러게요. 아무튼 뭐 이제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텀블벅 평소에 하던 그거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떠 있을 거고요. 목표 금액은
작년보다 아주 조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3,333만 원으로 네. 올렸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3,6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3,600 몇십만 원이었죠. 예. 그래서 YG랑 JYP가 조금 상의를 하다가 3천만 원? 작년에 3,600만 원이었으니까 그냥 올해도 3,600만 원? 그러다가 왠지 3,333만 원이 어감이 좋더라고요. 보기에도 좋고. 이렇게 숫자로 써놓으면 약간 네. 이렇게 부릉부릉하면서 도망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펀딩 성사 안 되면 난 도망가겠다. 부릉부릉 차 타고 뭐 이런 마음을 담았다거나 할까요? 네, 그래서 3,333만 원. 아, 그런데 약간 저는 작년에는 제가 오히려 낙관적이었고 JYP가 비관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약간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전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거기에다가 또 그 뭐 일이 안 되려고 오랫동안 소리 소문 없이 후원하셨던 그 오래된 독지가님께서 이제 그만하자. 더는 못하겠다. 네, 최근에 또 통지를 주셔가지고 이게 좋은 시그널인지 나쁜 시그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있던 자금도 없어지고 해가지고 또 YG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저 거액 독지가 이런 분을 막 찾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약간 절교 필살기를 쓰고 있어요. 절교 필살기 안 해주면 절교한다고? 뭐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네. 내심 속으로는 네. 이번에 안 해주면 너랑은 절교다. 안 볼 거야. 원래 그런 걸 내가 설마 저도 인간인데 네. 대놓고 말하겠습니까? 그래도 눈빛이라던가 네. 그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은연 중에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약간 그런 절교 필살기를 속에 장착하고 막 지금 만나고 다니고 있죠. 내년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시겠는데요? 뭐 이미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미 많이 욕 먹고 있고. 이제 요번에 상품 구성 중에 특이한 게 이제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욕 먹을 것 같아 왠지. 우선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성사가 되면 금음하고 같이 콜라보로 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상품으로 모든 분들께 책걸상 금음 콜라보 책갈피 요거를 이제 드릴 겁니다. 말은 되게 그럴듯한데 그냥 정말 별거 아닌 책갈피에 책걸상하고 금음 글자를 이렇게 뻥 새겨놓은 단순한 겁니다만 이제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책걸상 관련 명언 레터링 필통이라는 리워드를 준비했는데 이게 두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네, 책걸상 관련 명언. 네. 뭔지 혼비님도 모르죠? 네, 몰라요. 책걸상 관련 명언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죠? 명언이라고 할 만한 게. 하지만 별로 영양가 있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안 그런 하는 건 사람들이니까. 아니고 YG가 한 말 멘트 네. 하나, 네. JYP가 한 멘트 하나를 네. 저희가 그냥 책걸상 입 나은 명언으로 선정을 해서 네. 필통에다 이렇게 딱 새겨가지고 네.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문장인지는 비밀입니다. 근데 좀 네. 없어 보이긴 해요. 막상 또 찍어놓고 보니까 네. 이미 찍었어요? 이미 찍었죠. 아직 안 찍었어. 그러니까 저는 좀 진지한 버전으로 가자 그랬는데 네. 어차피 진지한 걸 찾아봐도 없다. 그래서 그냥 웃기는 걸로 웃기는 걸로 가자. 했습니다. 근데 그 필통 저는 갖고 싶어요. 혼비님은 하나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2023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JYP도 신간이 나올 것이고 YG도 신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YG는 뭐 거의 다 썼고요. 이미. 신간이라고 하지 말고 걸작이라고 해주십시오. YG는 신작이 나올 것 같고요. JYP는 걸작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JYP 진짜 걸작을 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약간 걱정하고 있어요.
너무 좋을까봐. 아니 너무 뜨면 사람 변할까 봐. 사람 변할까봐 그리고 얼마나 으스대고 자랑하고 다닐지가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 꼴을 어떻게 보나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네. 크게 성공해도 변하지 않고 평소와 비슷한 수준으로만 재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 새끼 되게 재수 없다라는 얘기를 앞으로도 듣겠죠. 근데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도 들었잖아, 그거는. 평소에도. 근데 더 잘 됐으니까. 그치. 더 재수 없어졌다. 요 말만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근데 것 더 같아요. 재수 없어질 것 같은데. 오늘 할 책의 표현을 빌면 특이점을 넘어갈 것 같아서. 아니야. 주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새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토크 콘서트 입장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건데, 약간 처음엔 농담으로 시작했던 지난 토크 콘서트 때 장강영 작가가 정말 이런 식으로는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하지만 토크 콘서트 뒤풀이에서 참가하신 우리 독지가분들 중에 여러분께서 네. 그런 상품을 만들어라. 우리가 네. 사겠다. 뭐지? 네. 그래가지고 좀 웃깁니다만 YGN JYP와의 디너 바우처를 저희가 한정판으로 몇 장 팔기로 했습니다. 그럼 1대 1로요? 최대 4명.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둘까지 포함하면 네. 최대 6명. 이제 상황, 시간, 장소 고려해가지고 네. 뭐 한 2분 혹은 3분, 많으면 이제 4분하고 저희 네. 두 사람이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수다 떠는 거. 뭐 2대2나 뭐 네. 2대3. 뭐 2대4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저게도 필요할 수 두 분 있죠. 오시면 뭐 네. 2대4. 네. 이번 펀딩의 성공 여부의 관건은 이 선물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날 그런 거 말씀하실 때 많이 취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안 취한 취했어요. 독지가들 아니에요? 그렇죠. 독지가들이 독지가님들 취하셨죠. 독지가님들이 취하셔서. 기억 못할까봐. 네. 우리 책 PD 그때 그 말씀하신 분들 누군지 다 기록해놨죠. 기록. 연락합시다. 네. 그때 독지가님들 취하셔가지고 무책임한 얘기 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이제 와서 네. 오늘 펀딩인데 그런 뭐 디스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정 안 되면 네. 따로 뭐 연락해라. 한라인으로 따로 연락해라. 음. 다 책임져 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분도 계시고. 많이 취하셨을 겁니다. 네. 그분도. 네. 그리고 뭐 디너 바우처 뭐 한 장에 100만 원씩에 팔아라. 네. 뭐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고. 네. 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가지고 시즌 5 제작비 펀딩을 오늘 시작합니다. 11월 30일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지난번에도 그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까지 약간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다들 막 마음 졸이시고 좀 늙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사를 시킬 거면 빨리 시키고. 아니에요. 그리고 큰 돈 쾌척하실 분은 초반에 하지 마시고 뒤쪽에 우리 모두를 쫄깃쫄깃하게 만들어 주셨다가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출연자 소개가 지금 제 거랑 JYP 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혼비님 건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내가 옛날 거 그대로 써도 되냐 그랬더니 뭐 조금 고쳐서 주겠다고. 요새 축구 안 하니까 이제 축구 얘기 빼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안 주고 있어요. 아니 요새 축구 안 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한 지 3년, 그러니까 물론 그 3년 사이에 잠깐 괜찮아졌을 때 나간 거 합치면 6번이긴 한데 3년 사이에 6번을 나가는 걸 갖고 제가 지금까지 축구한다고 말하기가 아니 약간 그래도 찔리더라고요. 그 코로나 때 뭐 못한 거지 앞으로 할 거잖아요. 혹시 그 차가운 거 썼으니까 이제 다 빼먹을 거 빼먹었으니까 앞으로 안 할 생각으로 살짝 자기소개해서 빼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지금은 모르겠어요. 다시 하게 될 수 있을지 아닐지. 야, 일단 진짜. 팀이 와해가 되니까 제가 그동안 축구라는 운동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람도 되게 컸구나. 약간 그동안 6년 넘게 겨우 정 붙여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한 팀이 됐는데 이제 새 얼굴들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그 게 3년 있어요. 동안 6번이면 6개월에 한 번씩인데 평균. 네. 그럼 나가면 누구랑 축구한 거예요? 저희 팀이 지금 코로나 때 좀 많이 와해가 돼서 이제 축구는 못했고 풋살을 했어요. 인원수가 모자라서. 네. 그래서 그 풋살은 원래 하던 팀 언니들이랑 했죠.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도 계속 하면 되잖아요. 그 언니들이랑.
아, 그게 여의치가 좀 않아져서 말하자면 너무 길고. 근데 오늘 우리 지금 좋은 책 해놓고 좋은 이렇게 책 얘기는 좀 이따 할 TMI를 거고요. 자꾸 얘기하는. 네. YG가 얘기한 게 사실입니까? 이제 책 한 권 내고 이제 더 이상 여자 축구에서는 뽑아볼 게 없고 해외 수출도 했으니까 이제 이제 뭐 그만해도 되겠다. 골 때리는 그녀들 나왔고. 아, 뭐 이제 야구나 농구 가는 겁니까? 농구는 뭐 여자 농구 하는 분 많고 프로 스포츠도 있으니까 네. 뭐 그렇고 야구?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는. 만약에 다시 사실 팀 스포츠가 제 성향에 잘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간다면 축구고 아니면 팀 스포츠는 이제 제일 그만. 쇼킹할 건 뭐가 있을까? 씨름? 김원비 작가가 전국 축제 자랑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가지고 역도 이런 건 어때? 역도보다 씨름이 좀 씨름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네요. 씨름은 들어보니까. 근데 단체로 하는 것도 아니, 방금 말했잖아요. 어렵지만 네, 혼자서도 네. 못 하잖아 이거는. 단체 운동 싫어한다고. 네. 아니 근데 혼자서도 못 하는 거지. 아니, 그래도 씨름은. 1대1 정도는 괜찮아요. 아니 김원비 작가님께서 나 씨름한다라고 깃발 들면 도장 깨기? 여러 사람들이 도장 깨려고 전국의 여자 씨름 선수들 도전하세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네. 여중 씨름부 이런데 전국 투어 하면 재밌긴 하겠다. 네. 아니 김원비의 우아곡해한 여자 씨름 나오는 거지. 제가 실제로 씨름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보는 거를 큰일이네. 아 씨름 좋습니다. 씨름. 네. 자 김원비 작가가 오늘 좋은 책 얘기하려고 모였는데. 그런데 진짜 댓글 하나 읽고 시작하면 또 좋겠습니다. 있어요? 네네. 차우차우님께서 이제서야 이 방송, 그러니까 다정소감 방송인데 이 방송 들었는데 다정소감이 너무 읽고 싶어져서 주문했습니다. 다정소감이라는 제목을 여러 번 들으면서 다정에 대한 소감이라고 생각했던 한 명 더 있습니다라고 댓글 남기시면서 내가 사랑한 스피노자 집필 중이신가요? 왜 이렇게 저의 책에 오늘 YG님, JYP님도 그렇고. 네, 내가 사랑한 스피노자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씨름. 네, 네. 좀 집필하시라니까. 스피노자 쓰고 있어요? 아니 안 쓰고 있고요. 전 지금 내년에 전혀 뭔가를 쓸 계획이 그때 북토크에서 얘기했던 서간문 에세이 말고는 제가 단독으로 뭘 쓸 계획이 전혀 없어서. 그 서간문 에세이는 내년에 나옵니까? 네, 그건 지금 둘이 계속 주고받고 있어요. 그거 아직 누구랑 쓰고 주고받는지 비밀인 거죠? 공개 안 된 거죠? 아니에요. 다 공개했나요? 공개되었잖아요. 네, 제 상대 작가님이 다른 팟캐스트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황선우 작가님이랑 이제 문학동네 총총 시리즈 서간문 주고받는 에세이를 이제 지금 주고받고 있어요. 열심히. 네. 네. JYP는 내년에 책이 나올 거라고 아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사실 네. 아직 계약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원고를 거의 다 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원고 되게 훌륭하잖아요. 원고가 너무 훌륭해서. 네, 너무 재밌게 근데- 읽고 있어요, 진짜. 근데 계약을 아직 안 했어요. 네. 근데 그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의 책은요. 네. 요즘 나름 굉장히 화제인 네, 맞아요. 책이고. 그리고 읽으신 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너무나 좋다고 극찬을 하시는 바람에 뭐 판매량이 많지는 않지만은 뭐 입소문을 타면서 계속 꾸준히 읽힐 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 박평님, 혼비님 있는 4명 모인 단톡방에서도 저 말고 3분이 이 책을 다 읽으시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분위기가 이 책을 안 읽으면 되게 교양 시민이 아닌 것 같은 뭐 이런 분위기를 자꾸 연출하면서 이건 당연히 방송을 해야지. 혼비님이랑 할까, 박평님이랑 할까,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거죠. 나는 볼 마음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 독지가님 중에서 그러문요님 아이디 쓰시는 독지가님께서도 아마 이거 원서를 읽으셨나 봐요.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를 멈출 때. 그래서 한국에서도 번역되었다고 책걸상에서 꼭 방송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그 책이 나오자마자 좀 챙겨봤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좋았고 특히 JYP는 모르겠는데 혼비님이나 박평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에 이 책 괜찮다고 그랬더니 두 분도 입소문 들으셔가지고 읽어보려고 생각하시고 계시던 차에 같이 읽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죠. 오늘의 책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라는 책이고요. 쓰신 분의 이름은 뱅하민 라바투트입니다. 네. 지금 영어 제목으로는 When We See
to understand the world 그대로 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영어판 제목인가 봐요. 네, 영어판 제목이고요. 원래는 스페인어로 나왔고 그 스페인어로 나온 책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이제 미국의 번역가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어판을 중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노승영 선생님 우리 책걸상에 나오셨던 번역가시잖아요. 네. 그 번역가 모모 씨의 네. 하루? 네. 네, 그 책으로 박산호 선생님이랑 같이 나오셨던 번역가 선생님이신데 그 노승영 선생님이 영어판을 중역을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펴냈고요.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를 주목해가지고 판권을 계약한 사정도 있어요. 이게 부커상 인터내셔널의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던 작품이에요. 영어 번역본이. 네. 근데 이제 이 작가는 출생은 네덜란드에서 했는데 자라기는 네덜란드에서도 살았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리마 이건 페루잖아요. 네. 그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와 페루에서 자랐다. 그리고 지금은 칠레 산티아고에 산다. 네, 그래서 칠레에서 스페인어로도 글을 쓰고 영어로도 글을 쓰는데요. 이 사람은 3개 국어 하겠구나. 네덜란드어,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심지어는 이 책에 실린 일종의 연작 단편 소설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밤의 정원사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실린 작품은 스페인어로 쓰인 작품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영어로 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작품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러시안 블루라고 하는 첫 작품부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는 스페인어로 원래 쓰인 원작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영어판에 실은 거고 밤의 정원사는 애초에 영어로 써서 그 영어판에 실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묶여져 있는 영어판을 노승영 선생님께서 번역을 했는데 그 노승영 선생님께서 어딘가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굳이 원서를 찾아볼 필요성을 못 느꼈대요. 영어 번역이 너무나 훌륭해서. 네, 영어 번역이 너무나 훌륭해서 굳이 원서를 찾아볼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냥 중역을 했는데도 전혀 뭔가 꺼림칙한 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승영 선생님은 스페인어 원서도 해독이 가능하신가 봐요. 더듬더듬이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원제는 완전 달라요. 어떻게 읽어야 돼? 스페인어 혼배님 스페니쉬 아니요, 저 합니까? 전혀 못합니다. 언 베르도르 테리블? 이거는 끔찍한 초록색 이런 단어인 것 같은데 발음은 몰라도 그 끔찍한 초록색이 그 프러시안 블루의 첫 작품의 모티브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 끔찍한 초록색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네. 거기에서 따온 네, 게 책 전체의 제목이었는데 요 영어 제목은 그리고 한국어판 제목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 이건 약간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 제목은? 근데 이 표제작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에 멈출 때여서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 이제 이 글을 쓰시는 분의 정체성이 이 제일 긴 작품의 제목이 그거였구나. 네. 뱅하밀 JYP는 대충 읽어가지고 지금. 이 뱅하밀 라바투트가 본인의 내세우는 정체성이 작가가 아니래요. 자기는 저널리스트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널리스트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를 멈출 때도 굳이 분류를 하자면 논픽션 소설? 그런데 이 뱅하밀 라바투트는 소설보다는 논픽션에 좀 더 방점을 찍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종류의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신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두 권의 소설을 발표해서 여러 상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이 책이 세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앞에 두 권도 약간 논픽션 분위기가 나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고 지금 새로 쓰고 있는 것도 비슷한 그러니까 무슨 역사 속 아니면은 실화의 어떤 인물들인데 그런데 그 아주 내밀한 대화라던가 내밀한 감정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은 취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 취재 불가능한 영역들의 그 괄호를 본인의 상상력으로 채워 넣었는데 그 상상력으로 채워 넣는 것도 전혀 맥락 없고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실에 좀 근거한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이런 거 한번 따라해 볼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픽션이 가미된 논픽션의 느낌인 걸 알았지만 바로 그 장르적 혼합 때문에 나중에는 읽고 나서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것과 별개로 좀 찜찜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픽션을 막 꿈 이런 것들도 다 픽션으로 쓰신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YG님을 봤을 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확실한 사실이고 아닌가. 왜냐면 너무 픽션이 들어가서 이 과학자들을 묘사하는 방식이 너무 약간 광기 어린, 약간 너무 예술가, 약간 맞아요. 이러니까. 네. 근데 저는 YG님이나 JYP님처럼 이런 과학자들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으니까. JYP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로 어디까지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로 믿어버리는지가 싫더라고요. 그 기분이.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책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찜찜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나는 그냥 쭉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약간 짜증났어요. 이게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꾸며낸 말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네. 계속 그 위키피디아 막 맞아요. 구글링을 찾고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네. 야. 그 제가 그냥 정리를 해드리면은 대부분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러니까 소설로 분류된 그러니까 이제 거야? 본인은 뭐 그 앞부분일수록 사실의 비중이 높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허구의 비중이 크다라고 좀 너스레를 떨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과학사 상식으로는 이 책에 실려 있는 거의 모든 에피소드들은 대부분 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꿈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사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의 허구가 가미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등장인물들이나 아니면 등장인물 사이의 큰 관계라던가 아니면 등장인물들이 해놓은 뭐 과학적인 업적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실에 가까운 네. 제가 것이죠. 구글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다 사실이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찾아보면. 업적들은 당연히 맞아요.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업적뿐만 아니라 이런 황당한 성격이나, 사생활 이런 네. 거 성격 이것도 사실이야. 이거 봤더니 다 사실이야. 맞아, 저도 이거를 아니 그리고 이게 불만이 이 책에 대해서 이게 책의 표지에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를 멈출 때 지은이, 옮긴이, 문학동네 이거 받고 아무 말도 안 적혀 있잖아요. 네. 이게 장편 소설이라고 쓰여 있지도 않고 그냥 소설, 보통 우리 단편집들은 그냥 소설 이렇게만 적혀 있거나 뭐 소설집 적혀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연작 소설이라는 말도 없고 장르가 어디에도 안 나와.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처음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전 당연히 장편인 줄 알고 시작을 했지. 네. 그랬더니 말하자면 단편집이죠. 단편집이죠. 이어지는 말하자면 연작. 이어지는 네. 약간의 딱히 그런 이어지지도 않는데. 그래도 약간 정원사와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앞부분과 살짝 이어지는 아주 연결고리가 약한 연작 소설집 맞아요. 그런 정도의 근데 이제 느낌인데 문제 의식은 조금 비슷하죠. 왜냐하면 약간 20세기 과학자들 중에서 가장 극한의 뭐 지식이나 아니면 발견, 발명을 추구했던 그런 과학자들의 에피소드들을 좀 묶어가지고 모아 놓았으니까 그런 걸로 약간 좀 갈무리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비판이 의식이 되어서 밤의 정원사라고 하는 앞에 나와 있는 소설들을 다 갈무리하는
작품으로 마무리를 좀 지어서 책을 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걸 구글링하면서 이제 보면서 이제 사실 판별을 하면서 읽다가 느낀 점은 이제 꿈 같은 하이젠베르크의 꿈이라든지 뭐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픽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픽션이라고 이제 이분이 창작해서 썼을 것 같은 부분들이 다 너무 별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밝혀진 사실들을 한 가지- 재배열하고 이런 건 네, 좋은데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볼까요? 네. 어느 부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별로라는 거.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앞에- 작품의 네. 프로시안 블루는 너무 좋았어요 이거. 좋았죠. 이거는 거의 픽션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프로시안 블루는. 픽션이 없는데 딱 한 군데 픽션이 있습니다. 어디가 거예요? 픽션이 있었을까요? 어떤 거예요? 맨 마지막 아. 멘트는 픽션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아내한테 쓴 편지. 아내한테 쓴 편지에 이제 원작 스페인어 원작의 제목의 모티브가 된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그건 픽션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건 픽션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 이게 하나가 픽션인 거죠? 예. 그리고 그 프로시안 블루에서는 딱 한 군데 픽션이라고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대목이 픽션이고요. 그 프로시안 블루에 그러면 그 몇 줄 안 되는 맨 마지막 한 10줄 요 부분 빼고는 다 사실을 그냥 재구성한 네, 거예요? 다 사실을 재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YG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이 작품 전체에서 프로시안 블루가 제일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픽션이 덜할수록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프리츠 하버는 워낙에 극적인 삶과 에피소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를 멈출 때 프로시안 블루가 좋으셨던 분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 샘 킨이라고 하는 굉장히 글을 잘 쓰는 과학 저널리스트가 있어요. 과학 조술과 과학 저널리스트. 그 샘 킨이 최근에 펴낸 책 중에서 카이사르의 마지막 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공기의 구성 요소들,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있잖아요. 뭐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등등을 하나씩 해서 이제 한 챕터씩 서술을 하는 재미있는 과학책인데 거기에 질소편의 주인공이 프리츠 하버예요. 네. 그래서 그 질소편을 보면은 정말 프로시안 블루만큼이나 재밌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뭐 과학사라던가 이런 거 좋아하는 편이니까 저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재밌지 않았어요? 그 수학자 이야기. 네, 너무 재밌었어요. 수학자 이야기는 뭐 말하는 거죠? 일본 수학자 나오는 거기? 네, 일본 수학자 나오는 모치즈키 이야기. 시니치 나오는 네. 이거? 네, 네. 심장의 심장이라는 거? 네. 근데 그 수학자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랑스 수학자 있잖아요. 걸출한 천재 프랑스 수학자 이야기는 다 진실. 맞아요. 찾아보니까 진실이더라고요. 아니, 다 진실. 저는 처음 아는 수학자. 다 진실인데 이제 마지막에 네. 일본 수학자랑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그건 픽션일 그건 것 픽션. 같았어요. 근데 그건- 너무 좋다 그거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 수학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과장된 이야기. 네. 네. 그 첫 번째 작품 보면서 프로시안 블루 요거를 보면서 이제 구글링을 엄청 했는데 근데 재밌지 않았어요? 프로시안 블루는? 재밌는데 하여튼 구글링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네. 다 진실인 거야. 네. 뒤로 가면서는 이제 그 검색의 빈도가 좀 줄었죠. 네. 근데 줄었는데도 찾아보면 다 진실이야. 근데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제가 순간부터는 생각하기에는 그냥 다 진실인가 보다 젠장 이러고 그만 찾자 이러고는 이제 검색도 안 했지. 약간 작가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묶을 때. 그러니까 허구의 빈도가 굉장히 적은 작품들을 앞에다가 배치를 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여기에 있는 건 다 진실인가 보다라고 일단 신뢰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살짝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허구들을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이제 그런 요소들은 좀 본인의 뇌피셜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던 듯 싶고요. 저는 사실 표제작이 제일 별로였어요. 저도요. 이게 제일 별로였고 픽션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그 김상욱 선생님은 이제 본인이 양자 물리학 전공자니까 네. 아마도 그 양자 물리학
이렇게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하는 네.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를 멈출 때를 재밌게 읽으셨는지 추천사를 그렇게 써 놓으셨는데 저는 김상우 선생님도 별로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출판사에 대한 예의 때문에 혹은 뭐 어딘가 북토크 같은 것도 하셨더라고요. 네. 이 책으로? 예, 이 책으로 그 노승영 선생님이랑 같이 했나? 아, 뭐 어쨌든 북토크도 출판사에서 워낙에 유명인이시니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재밌어서. 왜냐면 네. 다 아는 에피소드였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하이젠베르크 중심으로 그 약간 균형추가 기울게 네. 소설을 해놓았잖아요. 네. 근데 하이젠베르크도 만만치 않은 빌런이거든요. 네. 그 강량구의 강한 과학에서는 맞아요. 하이젠베르크를 빌런으로 네. 아, 왜 맞- 빌런인지를 또 설득력 있게 제가 또 맞아요. 써놓았잖아요. 아니 마침 강한과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요 시간은 끝이에요? 이제 아, 이제 끝날 시간이 이제 거의 다가오는 PD 것 역할도 하려고 아니 근데 끝내죠. 뭐 헌비님이 그만하고 싶은 모양이니까. 아, 지금 아니. 숨 차시나 봐요. 네. 하나, 둘, 셋, 넷, 5편이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저한테는 사실 다 재미없었는데 굳이 따지자면 프러시안 블루하고 그 심장의 심장 그거 두 개가 제일 재밌다는 거 동의하고요. 예,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를 멈출 때가 제일 재미도 없는데 제일 길어. 네, 제일 재미없었어요. 별로라는 거. 아니 근데 제가 가장 기분 나쁨 아까 얘기한 찜찜함을 가장 느낀 게 이 표제작인데 여기 보면 왜 슈레딩거가 그 요양원의 딸이랑 굉장히 에로틱한 어떤 관계에 빠져서 이제 주고받는 말이나 생각 같은 것들 픽션일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하이젠베르크가 약간 광기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막 되게 많은 꿈들을 꾸는데 막 꿈을 꾸다가 몽정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픽션일 건데 이 픽션인 부분들이 저한테 너무 별로였어요. 왜 이렇게 에로틱한 느낌에 꼭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슈레딩거가 이제 워낙에 유명한 바람둥이였기 네. 때문에 그런 게 그 물리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엽기적인 바람 행각도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하고자 그 슈레딩거 전기 같은 거 읽어보면은 아예 그냥 맥락 없는 호구는 아니에요. 아예 맥락 없는 호구는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짜깁기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를 멈출 때를 구성한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오히려 처지는데 네. 그걸 이제 표제작으로 내세운 게 네. 조금 못마땅했다고나 할까? 네. 근데 솔직히 내가 출판사 사장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를 멈출 때 이게 훨씬 근사하지. 그럴듯하죠. 한국말로는 제목으로 끔찍한 초록빛 음, 이상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이 책은 이거 이제 방송 이번 회는 대충 맞춰가는 분위기니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소설인데 이 실제 팩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별로라고 욕했던 작품이 있었죠. 뭐죠? 과거에 완전한 행복이라고. 아 정유정 그- 네, 완전한 행복 맞아요. 그 작품을 읽을 때도 이거 약간 찜찜하고 좀 콤비님하고 거시기하다. 안 하고 박평이랑 했었던 거 네, 같아요. 저는 안 읽었어요. 음. 네. 책을. 그 유명한 그 살인 사건 제주도 펜션 네. 그 사건을 가지고 썼는데 너무 이 사실 이 소설에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네. 아니, 이건 논픽션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좀 이상한데라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약간 그 방송 정의정 선생님이 들었으면 좀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안 들으셨겠지만. 안 들으셨겠지만 근데 정의정 아무튼- 선생님 다 찾아서 들으시는 것 같던데. 아무튼 그거를 볼 때 약간 찜찜함이 이 책에서 또 있어서 아까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읽으면서도 그 생각했어요. YG도 쓰겠는데 이런 식으로 네. 이걸 소설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쵸. 그리고 저는 YG님한테 뭐가 사실이고 뭐가 아닌지를 분리해서 너무 묻고 싶었고 아니 그 실시간으로 물어보지 그랬어요. 아 진짜 그래도 돼요? 네, 실시간으로 물어보지. 네. 새벽 아니, 2시에 뭐- 물어봐도 돼? 아니 다른 걸로는 톡도 잘 보내면서. 제가 봤을 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분명히 그런 의문들이 YG님한테 이 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에 멈출 때 뭐 트루스 앤 폴스 이거 분명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를 멈출 때 별점을 보면은 별점이 다 갖고 막 9점 이상이에요.
되게 표정. 그래서 저는 왜 또 그 읽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무엇인가가 이 책에 있었을까 네. 이런 아니 생각을 그리고 해보면은 혼비님도 아까 되게 좋다며. 아 좋았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오케이, 이 그럼 다음 장르적인 게 시간에 칭찬했어. 평점은 9점이 넘고 혼비님도 네. 좋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별로라고 하는지 뭐 이런 네. 얘기를 또 해보고 YG가 한국의 벤하민 라바투트가 되어서 이 비슷한 책을 쓸 수 아니, 있을 것인가. 뱅하밀 라바투투가 뭐 칠레 YG지. 방향구야? 네. 만약에 그 나보다 얘기를- 나보다 나이도 어릴걸요.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댓글 소개하고 끝낼까요? 아 좋아요. 오늘 댓글 아, 재밌는 댓글이에요. 이거 또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라난나님, 영업당하라는 책은 영업 안 되고 뜬금없이 환승연애 영업을 당하고 말았네요. 훗! 결론, 환승연애 시즌2 꼭 보세요. 특히 뒤로 갈수록 내 안에서 사망선고 내렸던 연애세포가 되살아나는 기적이... 점점점. 근데 여기 있는 세 사람 연애세포 살아나면 안 되지. 어찌된 게 여기 와서 환연2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웃기네요. 마지막에 JYP께서 환연2는 안 보신다길래 안타까운 마음에 몇 자 적어봅니다. YG님은 언제나 느끼지만 우아하게 까칠하세요. 좋다는 말이에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보투님께서도 환승연애 지나가다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저런 걸 보나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윤가은 감독님이 재밌게 보신다니 뭔가 제가 놓친 게 있나 보네요. 윤가은 감독님의 우리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 영화거든요. 잠깐만 저 이 댓글에 대해서 약간 길게 할 말이 있어요. 네. 지난번에 왜 우리 북콘서트 했잖아요. 그러고서 그때 왜 환승연애 얘기가 잠깐 나왔을 때 박평님이 농담으로 환승연애는 이제 타인을 뭔가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에 놓아두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악취미다. 뭐 이렇게 얘기를 농담으로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도 농담이어서 웃으면서 넘어갔고 그냥 갔는데 이제 그 후기를 찾아보는데 이제 박평님의 환승연애 2에 대한 정확한 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몇 분씩 있어서 이게 만약에 농담이 아니었으면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을 거고 박평님이 그렇게 편협한 말을 진담으로 하실 분이 아닌데 그 농담을 약간 진담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있어서 아니에요. 박평은 제가 생각하는 진담이었던 것 아니에요. 같아요. 그건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타인을 함부로 재단함으로써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았던 분들이라면 타인을 함부로 재단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혹은 취향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기분을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누가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도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너무 안 좋은 단면만 이렇게 딱 뽑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멈출 때와 비슷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 제 주변에 환연2를 타인이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 걸 보고 즐기는 느낌으로 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진짜? 그게 왜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일단 전 여친이나 구 남친 만나는 게 비극적인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인위적으로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비극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불편한 상황. 가학적인 상황이라고 가학적인 하셨었던 것 그래, 상황. 같은데 가학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뭐 좀 네. 가학적인 상황. 어쨌든 환승연애 2를 바라보는 거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걸 그렇게 단면 하나를 딱 뽑아내서 그런 악취미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에 대해서 자, 오늘 방송은 굉장히- 환승연애 시즌 1만 본 사람, 1, 2 다 본 사람, 전혀 보지 않은 사람 네, 이렇게 네. 세 명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10877653님께서도 재미있는 댓글 관련해서 남겨주셨는데요. 댓글 읽어주는 건 그냥 뒤로 가기 누르는데 이러시니까 안 된다고요. 자, 이게 그 박스 되게 쓸모없는 이야기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또 꽂히는 대목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10877653님도 그러셨나 봐요. 환승연애나 환혼 같은 수다는 너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너무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는 거라 신나서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예전에 환혼도 정말 재밌게 볼 때여서 YG님이 추천하실 때 정말 반가웠거든요. 드라마, 영화, 예능 등등 미디어나 문화 전반에 대한 수다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강추합니다. 우리 드라마, 영화, 예능 이런 얘기 수다하라 그러면 잘하지 또. 엄청 잘하죠. 그리고 은연중에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혹시 다음 시즌 하게 되면은 책 얘기의 비중을 좀 줄이고
영화나 텔레비 본 얘기 많이 할까요? 안 지금 돼요. 저 엄청 안 돼? 지금 안 돼요. 유혹에 시달리고 있어요. 티빙 구독을 하나 끊어서 네. 한번 시작할까? 넷플릭스나 티빙에서 제작비를 지원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올라오는 컨텐츠에 관한 수다 많이 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매 회마다 이름도 바꿔줄 수 있어요. YG와 JYP의 책 티빙 이렇게 이름 바꾸게. 네, 책의 신세계는 아무리 우리가 밀어도 신세계에서 아무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뭐 책플릭스 뭐 이런 식으로. 가만 있어봐. 신세계나 티빙이나 넓게 보면 다 이 범삼성가네. 그치. 아무튼 네. 네. 네, 그래서 네 라란나님, 잠보투님, 10877654님 전혀 다른 포인트에서 지금 그 환연 관련해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환혼도 재밌습니다. 네, 이제 알았어요. 환혼 이제 파트 2 시작하거든요. 파트 2도 해? 네,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